반갑습니다. 저는 손영달이라고 합니다. 동양별자리라고 해서 도사님 오실 줄 알았죠. 네, 도사는 아니고요. 저는 남산강학원이라고 인문학을 연구하는 공동체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이 책 내고 저자석을 쓰고서 친구들한테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강원도 영월에 굉장히 유명한 천문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 여기저기 이제 이사를 다니면서 살다가 잠이원이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그때 어릴 때 왜 우리 동네 이름은 이렇게 이상할까? 잠이원 이상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잠이원이라는 이름이 이제 동양별자리의 이름을 딴 지역이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어릴 때 꿈이 천문학자. 그래서 이제 하늘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뭐 이번 기회에 어찌저찌해서 소원 성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보더니 너는 이 별자리 서당을 쓰기 위해서 태어났느냐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놀림을 받았어요. 네. 동양별자리에 대한 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 도전이었고, 그렇지만 이제 별자리에 대한 로망, 하늘에 대한 로망을 품고서 공부를 하게 돼서 뭐 이번에 책을 내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양별자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굉장히 생소한 영역이잖아요. 별자리 하면은 주로 아침에 보는 그날의 운세에 나오는 별자리점, 서양의 12개의 별자리로 보는 별자리점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동양별자리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영역이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동양별자리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별자리 열풍인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놈이 정말 이 천문학 혹은 하늘일이라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던 친구였는데 별 그대를 보더니 갑자기 천체망원경을 장만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에다 놓고 카톡 같은 데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러면서 자랑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동호회, 이제 천문 동호회 같은 데도 가입 멤버들이 확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별자리 열풍이고, 운석 떨어져서 정말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제 각지에서 운석 한번 이제 주워 보시겠다고 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에도 운석 떨어졌다 이러면서 정말 하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하늘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동양별자리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동양별자리를 공부하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공이 행정학이라서 이 천문학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전공을 했었는데, 동양별자리를 공부하게 된 계기는 동의보감을 만나게 되면서예요. 이제 연구실에서 동의보감을 공부하게 되면서 동의보감에 동양의 별자리에 관한 이야기가 제법 나와요. 가령 사람의 심장에 7개의 구멍이 나 있다고 해요. 왜 7개의 구멍이 나 있냐고 하면, 그것은 북두칠성이 별이 7개잖아요. 그 북두칠성의 모양을 따서 사람의 가슴에, 심장에 7개의 구멍이 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털이 3가닥이 나 있어요. 이 털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늘에 동양의 별자리 중에 삼태성이라고 하는 별자리가 있거든요. 그 별자리를 본따서 사람의 심장에 7개의 구멍과 3개의 털이 나 있다,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죠. 근데 사람 심장에 구멍이 7개 나 있고 털이 3가닥 나 있다고 하면서 놀랍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성인 군자들의 이야기고요.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구멍이 없고, 위대한 사람들만 7개의 구멍이 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과 우주의 구조가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찾아보면 굉장히 재미있는데, 하늘에 사계절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에게는 사지가 있어요. 팔, 다리, 사지가 있어요. 사람에게 팔, 다리가 6개가 아니고 4개가 있는 거는 하늘에 사계절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행이 있잖아요. 동양에 오행이 있잖아요.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이 있죠. 근데 사람에게는 그 오행에 응해서 오장이 있다. 5개의 장부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해와 달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2개의 눈이 있다. 눈이 2개잖아요. 눈이 3개가 아니고 4개가 아니고 굳이 2개인 이유는 하늘에 해와 달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가 하면
하늘에 밤과 낮이 있는 것에 응해서 사람이 잠을 자기도 하고 깨어나기도 한다. 사람이 잠에 들고 깨어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이야기에서 인간의 인체와 하늘의 별자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상응한다 라고 봤던 이런 생각들이 저를 울려서 동양 별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대목들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주라는 게, 우리는 우주 하면은 이제 몇억 광년 떨어진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무엇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내 삶과는 동떨어진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우주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몸, 내가 곧 우주인 거죠. 내가 곧 별이고 내가 곧 우주인 거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을 하게 되고, 우주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구나. 이런 인식으로 세계를 봤던 동양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세계관을 펼쳤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이 들면서 동양 별자리에 대한 궁금증을 잃었고,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동양 별자리는 어떤 것이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생소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곰곰이 찾아보면은 굉장히 우리 삶에 밀접하게 이미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선 뭐냐면은 동양 별자리는 그 동양 별자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사례, 풍수지리학 있죠. 우리 풍수지리학에서 잘은 모르셔도 좌청룡, 우백호 이 정도 아시잖아요. 좌청룡, 우백호, 북현무, 남주장 이 정도 아시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공간을 질서짓기 위해서 나왔던 구획법이에요. 그리고 동양인들은 하늘, 땅, 인간, 이 천지인 삼재가 응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하늘을 구획하는 원리를 가져다가 땅에다 대응시킨 거죠. 이 좌청룡 우백호가 근원을 찾아서 올라가자면 땅을 이제 경계짓는 원리라기보다는 우선은 하늘의 공간을 분할하는 원리에서 나왔고, 그걸 땅에다 대응시켜서 접목한 게 풍수지리학이에요. 풍수지리학에서 별자리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기라고 들어보셨죠? 입춘, 오수, 경칩춘분하고 나가는 이 절기, 태양이 움직이는 길을 따라서 그 길을 24개로 나누어서 이거는 농사를 지을 때 이제 농부들이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추수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계절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역법입니다. 이 역법 안에 동양 별자리의 흔적이 녹아들어 있어요. 요약을 하자면, 그래서 동양 별자리는 무엇이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즉각적인 삶의 지침이었다. 지금 여기에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삶의 지표였다, 지팡이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대 천문학이 굉장히 삶과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의 성과를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의 천문학과 비교해서 과학이라는 건 너무 전문화되어 버렸고 우리의 일상의 삶과 너무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버렸어요. 현대인들은 이제 하늘을 살피면서 이제 객관적인 천문 현상에 국한해서 하늘을 보게 되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별보기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생에 다시 볼 수 없는 뭐 우주쇼, 이번에 꼭 봐야 된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늘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늘에 우주쇼가 벌어지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양 별자리를 우리가 참조하면은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 어떤 의미로 변주되는지를 읽을 수 있는 굉장히 풍성한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동양 별자리를 읽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